옛날 옛적 깊은 산속에 흰 여우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우는 100년을 살아온 덕에 희고 긴 털과 지혜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신령스러운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 커다랗고 붉은 달이 떴습니다. 그 달은 여느 때와 달리 밝고 짙은 붉은색을 띠고 있어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저주받은 달이 마을에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은 패백을 준비하여 산 속의 흰 여우에게 찾아갔습니다. 흰 여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다. 붉은 달은 재앙이 아니라 큰 변화의 신호일 뿐이야. 준비하고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축복이 될 것이다. 여우의 이러한 말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여우에게 조언을 구한 마을 어른은 돌아가 여우의 말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말했다. 흰 여우의 지혜를 믿기로 하자. 그분의 말씀대로 큰 변화에 대비하고 서로 협력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자. 그제서야 마을 사람들은 여우의 말에 따라 붉은 달이 뜬 밤마다 집들을 밝게 하고 길거리에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붉은 달이 떠 있는 동안 마을은 전보다 더 따뜻하고 사랑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 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붉은 달은 어느덧 원래의 은은한 색으로 돌아왔고 마을은 흰 여우의 말대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우의 지혜로운 말 한 마디는 마을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사람들은 여우를 마을의 수호자로 모시게 되었고 여우 역시 사람들의 신뢰에 응답하듯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 전설은 더욱더 신비롭게 사람들 사이에 전해졌습니다. 흰 여우와 붉은 달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며 우리가 서로에게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영향력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고 마을은 흰 여우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더욱더 결속력 있는 공동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의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의 이름은 흥부, 동생의 이름은 놀부였습니다. 이 두 형제는 성격이 매우 달랐습니다. 흥부는 온화하고 착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지만 놀부는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었습니다. 이 형제는 같은 집안에서 자랐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재산을 관리하게 된 놀부는 자신의 몫을 크게 갖고 흥부에게는 아주 작은 부분만 남겨주었습니다. 흥부는 당장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나 작은 오두막에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흥부는 집 앞마당에서 일하다가 다친 제비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제비는 날개가 부러져 더 이상 날아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흥부는 가엾게 여겨 제비를 집으로 데려가 치료를 해주고 부상당한 날개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봄이 되자 제비는 건강을 회복하고 흥부의 집을 찾아와 은혜를 갖고자 박씨 하나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흥부는 이 박씨를 정성껏 심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이 무럭무럭 자라더니 가을에는 놀랄만한 크기로 자라 있었습니다. 흥부는 얼른 그 박을 수확하여 쪼개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박 속에는 금은 보화와 값진 보물들이 가득 들었습니다. 흥부는 이 뜻밖의 행운에 크게 기뻐하며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놀부는 질투와 욕심에 사로잡혀 흥부에게 박씨의 출처를 물었습니다. 흥부는 숨김없이 제비의 은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놀부는 이를 흉내내기로 결심하고 마당에 와 있는 제비를 일부러 다치게 만들고는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주자 흥부가 그랬던 것처럼 박씨를 심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놀부의 박은 어느덧 수확할 수 있는 크기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놀부가 박을 쪼개자 그 안에는 도깨비와 벌레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깨비들은 놀부의 집을 엉망으로 만들고 그를 혼내주었습니다. 놀부는 자신의 욕심 때문임을 깨닫고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놀부는 흥부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했고 두 형제는 다시 화목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흥부는 여전히 자신의 재산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선행은 반드시 보답을 받는다는 교훈을 전하며 탐욕보다는 나눔과 따뜻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의 엄마와 오누이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오누이는 서로를 매우 사랑하고 항상 함께 놀았습니다.
어느 날 엄마는 장을 보러 시장에 가게 되었고 오누이에게 집에 잘 있으라는 당부를 하고 떠났습니다. 엄마가 시장에 간 사이 오누이는 집 주변에서 꽃을 꺾고 노래를 부르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는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나무 뒤에 숨어 있는 무시무시한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커다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작은 친구들아, 배가 고프니 달콤한 과자를 주면 집으로 안전하게 데려다 주겠다. 오누이는 겁을 먹었지만 호랑이의 말에 속아 과자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과자를 꺼내는 순간 호랑이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오누이를 잡아먹으려 했습니다. 다행히도 오빠는 동생의 손을 잡고 빠르게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숲을 달리고 달려 어느새 높은 나무에 올랐습니다. 호랑이는 나무 아래에서 으르렁거리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누이는 하늘로 향해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저희를 도와주세요. 하늘은 오누이의 간절함을 듣고 동정을 느꼈습니다. 곧장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왔고 오누이는 그 밧줄을 붙잡고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도 그 모습을 보고 따라 올라가려 했지만 하늘은 호랑이에게는 썩은 밧줄을 내려주었습니다. 호랑이가 올라가다 중간에 밧줄이 끊어지면서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누이는 무사히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고 하늘은 큰 슬픔을 느끼며 오누이를 해와 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빠는 동생을 지켜줄 수 있도록 뜨겁게 빛나는 해가 되었고 동생은 오빠와 함께 하도록 부드러운 달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해와 달은 항상 함께하며 서로를 지켜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와 달이 된 오누이는 오늘날까지도 하늘에서 우리의 세상을 비추며 서로를 그리고 사람들을 따스하게 지켜본다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르키 먼 산속 작은 마을에 한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남매는 부모님과 함께 오순도순 살았지만 하루는 어머니가 시장에 가시며 아이들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녀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는 호랑이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는 어머니를 잡아먹고 그녀의 옷을 걸친 채 남매가 사는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돌아오시지 않았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남매는 의심했지만 어쩔 수 없이 호랑이를 마당으로 들였습니다. 호랑이는 집 안에 들어와 아이들에게 어머니의 목소리를 내며 수수떡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의 이상한 행동에 남매는 점점 더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남매는 모르는 사이에 호랑이가 밧줄을 이용해 자신들을 잡으려 한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빨리 밖으로 나가 집 뒤에 높은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호랑이는 나뭇가지 사이로 남매를 바라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잡아먹고 싶었던 호랑이는 나무를 타고 오르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죠. 그때 남매는 하늘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두 손 모아 기도하자 기적처럼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왔습니다. 남매는 밧줄을 잡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도중에 호랑이가 이를 보고 더 큰 밧줄을 요청했습니다. 하늘에서 도끼가 들어있는 밧줄이 내려오자 호랑이는 무작정 그 밧줄을 잡았고 결국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매는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었고 그들은 각각 햇님과 달님이 되었습니다. 착하고 용감한 누나는 낮에 사람들을 비추는 해가 되었고 든든한 오빠는 밤에 사람들을 지키는 달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 이들 남매는 하늘에서 지구를 환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햇님과 달님이 된 남매는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낮과 밤을 차례로 이어가며 인간 세상을 비추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보며 해와 달이 남매였다는 전설을 기억하고 남매의 지혜와 용기를 칭송했습니다. 그 후로도 사람들은 이 동화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서로 돕는 용기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깊은 산골 마을에 어머니와 두 자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빠와 여동생은 사이가 무척이나 좋았으며 늘 함께 다니며 매일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어머니의 따뜻한 음식을 먹고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장에 다녀오겠다고 말씀하시며 아이들에게 집을 잘 보고 있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말씀을 잘 새겨듣고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장에 다녀오는 길은 생각보다 험하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지만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진 오누이는 저녁 식사를 기다리다가 문득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누이는 혹시 어머니가 아니실까 기대하며 문을 열었지만 문 앞에 서 있는 이는 낯선 사람, 바로 무서운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집에 들어가려 했고 오누이는 겁에 질려 문을 닫고 호랑이와 대치했습니다. 지혜로운 오빠는 급히 방법을 생각해냈고 동생에게 높이 숨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밖으로 뛰어나가며 호랑이를 유인했습니다. 호랑이는 오빠를 쫓아 달리기 시작했고 숲속 깊은 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쫓기던 오빠는 지쳐 쓰러질 것만 같았지만 그 순간 하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밧줄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하늘에서 내려온 밧줄을 잡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고 뒤늦게 이 상황을 알게 된 여동생도 하늘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여동생 앞에도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왔고 여동생은 그 밧줄을 타고 오빠를 따라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호랑이는 두 아이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자신도 따라 잡으려 했으나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해와 달이 되었습니다. 오빠는 밝고 따뜻한 해가 되었고 여동생은 차분하고 은은한 달이 되어 세상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이 서로 마주보는 시간이 되면 친해지려는 노력과 사랑을 생각하는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이야기는 이제 도전해져 내려오며 가족의 사랑과 지혜 그리고 서로를 향한 헌신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이와 같은 전설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 깊은 교훈을 전하며 한국의 문화와 전통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